안녕하십니까. 최영일입니다.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특히 그 경험이 짧은 그 주린이 여러분들은 더 많이 당황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린이만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최근과 같은 급등락 국면에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많은 주린이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재미는 없겠지만 돈이 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이러한 국면에서 최선의 대응 방법은 자기만의 원칙을 갖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 생각에 실망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린이 여러분들이 최근 주식시장에만 북한에서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저희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직도 투자할 나이가 살아온 나이보다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과 같은 급등락 국면을 방어하면서 장기적으로 성공 투자 가능성이 있는 투자 철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오늘 소개해 드릴 투자 철학과 유사하다는 점을 최근에야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금육주의, 즉 스토이즘 철학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투자 기회가 존재하는데요.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게임스탑 주식 등을 단순히 매수해서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수백만 명이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매주마다 단기간에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자산에 대한 얘기들도 소셜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고 현실은 우리 대부분이 1년도 안 돼서 수백만 원을 수백억으로 바꾸는 파도에 편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공개된 주식시장은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부를 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자산들은 100년 동안 가치가 상승했지만 우리 구매력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올랐지만 인플레이션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최근에 경험하셨겠지만 투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매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세를 형성해서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일정한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물론 장기 상승 하락 추세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만 몇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금육주의 철학을 주장하고 있는 다리우스 포럭스는 파워블로그인데요. 그는 자신이 성공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는 9%의 이론과 1%의 실행 능력, 그리고 90%의 감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냉철한 트레이딩 능력과 풍부한 이론이 뒷받침되어도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의 그 주변을 보면 이를 그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년 10월 이후에 본격적인 그 투자에 나섰던 그 투자자분들 가운데서 70%는 올해 1월 이후 거의 3개월간 그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그 손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 단기적인 급등에 휘둘려 그 시장에 이끌려 다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오래되면 한정된 그 투자 금액을 갖고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률 경쟁보다도 생존 경쟁에서 먼저 그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금융주의 철학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생존 전략입니다. 그 여러분의 감정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그 여러분의 그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금융주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장기 투자가 정답이라는 말은 그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립식 투자가 유리하다는 말도 그 수없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장기 투자를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그 능숙한 트레이더든지 아니면 이제 막 그 투자를 시작했든지 간에 많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지금 그 느끼고 있을지 모르는 고통이 바로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즉, 그 여러분들은 투자나 트레이딩 할 때마다 손실 가능성, 그 중요한 투자 기회를 놓칠 가능성 등을 반드시 그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의 그 수익률을 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은 그 주식시장이 급등락할 경우에 자신의 삶을 그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매 시간 주식 그 시세판을 보면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그 하락한 채로 끝나거나 그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그 손실을 경험했다면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그 일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그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고 학생이라면 그 더욱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그 시장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그 투자 손실을 입게 되면 자신의 그 판단 능력이나 기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시장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더 많은 공부와 주식이나 시장에 대한 그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그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 출신의 그 유명한 그 로마 금욕주의 그 철학자인 에피테투스는 우리는 그 우리가 느끼는 방식으로 남을 탓하고 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그 탓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틀렸습니다. 에피텍스는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기분이 나쁜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때 여러분은 그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신의 기분이 나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여러분은 그 한 단계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이 자신이나 그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그 바로 현명한 사람이 된다고 에피테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그 주장을 투자에 적용해 보면 그 그림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투자 결과에 대해서 그 시장이나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여러분은 그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여러분들은 굳이 그 자신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주의가 그 주장하는 바로 그 주가 하락기에 대처하는 현명한 그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그 상당 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그 주식시장이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전망 또는 그 채권 금리 상승 또는 그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반응하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스스로 그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라는 점을 항상 그 인식해야 됩니다. 그 작년 3월에 발생한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었던 점이 이런 그 대표적인 사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금융주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 위험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하룻밤에 그 20% 폭락했다면 세상 그 어떤 금융주의자더라도 그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자신의 그 숙면을 방해하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나 인덱스에 투자라고 권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S&P 500 지수에 투자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인덱스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S&P 500에 그 편입된 종목은 여전히 그 생존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여러분들이 그 스펙에 대한 그 투자 비중이 많거나 특정 그 가상화폐 또는 그 게임스탑과 같은 그 밈 주식들을 높은 주식으로 그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했다면 아마 그 편안하게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투자자들은 투자라기보다는 그 투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여러분들이 손실을 입어도 괜찮은 돈을 이러한 자산에 투자했다면 괜찮겠지만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산이 늘어나는데 초점을 맞춘 투자라면, 즉 그 장기 투자자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시장을 이기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투자를 막 시작한 분이나 이미 그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시장 또는 그 종합주가 지수를 이기고 싶어서 그 시작한 투자자들은 그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덱스에 투자를 했던 그 종목에 투자를 했던지 간에 자신만의 투자 방식 또는 그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에피텍투스는 이와 관련해서 그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를 고수하면서 계속 일관된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부를 쌓고 싶다면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복리의 힘을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장점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계적인 그 변동성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투자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40대 이상의 투자자들은 2008년에서 2009년에 투자를 중단함에 따라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강세장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그 금융주의 철학에 대해서 알았다면 아마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를 그 투자에 적용했을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장을 떠나서 떠나고 싶어 좀이 쑤셨지만 그래도 그 시장에 남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성공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금욕주의자의 그 교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투자자로서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가 세운 그 계획을 준수하고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회가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끝까지 생존해야 됩니다. Stay the course. 감사합니다.